이번에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신문사 광고 마케팅 영업으로 또 억대 연봉을 받았지만 NRC에 대한 비전을 받고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뛰어들어서 지금은 정말 열정적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폭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비상그룹의 핵심 리더 강사님이십니다.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윤입니다. 배 많이 고프시죠? 나만 고픈가? 칼국수를 먹었더니 맨날 먹는 칼국수 22년째 먹는 것 같습니다. 속이산 칼국수를 맛있는데 오늘은 짬뽕이 먹고 싶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그죠? 딱 짬뽕에 소주 한 잔이 딱 생각나는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 다 드실 거죠 소주? 그럼 강의를 빨리 끝내야겠다. 강의 빨리 끝내서 여러분들 사업에 동기부여가 되시기라고 생각해서 오늘 강의 주제가 수익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수익 구조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정확히 내 생계에, 그다음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다음에 나 자신한테 돈이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일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다단계를 할 생각도 없었고 안티였어요. 엄청난 안티였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안티였어요. 저를 추천해 주신 분한테도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미쳐서 합니다. 전업한 지가 22년이 지났네요. 현재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많은 돈이라는 기준점은 다 각자의 기준이 틀려요. 그리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새 자녀의 그런 부분에서 돈 걱정 없이 키우고 있고 그리고 수익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멈추진 않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매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생긴 거 보세요. 뭐 들고 다니면서 이런 스타일 자체를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이 일을 처음 딱 했을 때 비전이 뭐였냐면 통신 이 요금이라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비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SK텔레콤을 스페이드 011 그걸 쓰고 있었고 그리고 완전 매니아였고 그러니까 스페이드 011 자체에서 SK텔레콤이 됐지만 진짜 완전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요금을 10몇만 원씩 이렇게 내도 무조건 나는 SKT다. 그런데 저한테 권유한 건 KT였어요. 그때 저는 KT가 폭탄인 줄 알았어요. 안 터지니까, 터질까봐. 그래서 KT 자체를 더욱더 싫어했고 그 당시에는 KTF였죠. 공기업이었던 KTF였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가 안 갔고 근데 지금은 기간통신 3사가 통신에 있어서는 완벽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맞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 자체에서 제가 왜 비전이 더 있었을까 느낀 건 뭐냐면 자연히 팔려나가는 상품 소비자가 알아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통신을 쓰게 되면은 처음에 가입시킬 당시에 대리점주나 판매점주는 어떻게 해요? 굽신거립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고 반품기한 14일까지만 잘 버티면 돼요. 우리 일반 상품의 반품기한은 몇 개월이요? 14일입니다. 근데 해외 직접 판매 유통의 반품기한은 3개월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많은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저 또한 다단계하면 무조건 피해본다. 뭐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반품기한도 3개월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통신에서는 반품이 14일이고 일반 유통 다 14일입니다. 그것만 버티게 되면 반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상할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게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좀 알아보자 해서 제가 이 보상 플랜을 이해하는데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 후원수당 산정 지급 기준을 이해하는데 제가 6개월 걸렸어요. 그렇게 돈 좋아하는 놈이 이해하는데 6개월 걸렸다는 말은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딱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합리적이고 균등한 분배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왜 다단계가 욕먹는 줄 아세요? 밑대가리만 다 벌어간다 이거예요. 있놈 좋게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진짜 합리적이고 균등한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럼 22년 전에 시작한 나보다도 수입이 역전이 가능한가? 처음 시작한 사람보다도 수입이 역전이 가능한가? 그걸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게 역전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윗대가리에다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맞죠? 수입이 역전이 있나 없냐 꼭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다 좋은 얘기만 해요. 오늘 나혜석 사님 처음 오늘 모시고 오신 것 같은데 나 사장도 사람한테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함정이 있냐 없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함정이 뭐냐 하면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마감차마다 물건을 이렇게 쌓아재야 되는지, 내가 직급을 도전할 때 막 트럭으로, 그쵸? 뭐 옛날에 있잖아, 라면 박스를 막 1억치 산다거나, 그쵸? 그래서 라면 박스를 1억치 집에 못 가져가니까 뭘로 많이 끊어줘요? 전표로 많이 끊어두죠. 물품 보관증. 네.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네트워크를 경험한 리더들이 진짜 많은데 그 네트워크의 1세대들이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악용을 진짜 많이 했어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악용을 한 거예요. 악용을 하니까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하이 파트너들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가야지. 이쪽에 매출 떴으니까 이쪽에 해야지. 뭐해? 할 수 있어. 또 팔 수 있어. 그래갖고 물건을 뭐예요? 사재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다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설득시키는 게 그렇게 쉬워요? 제가 영업을 했지만 사람을 설득 나의 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 빼는 게 세상에서 죽는 것보다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가장 힘든 일이에요. 진짜 지랄같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NI 커뮤니케이션 이 회사에도 함정이 있냐 없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직급을 가놓고 그거를 유지랍니다. 유지 마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집도 팔아야 돼요. 집도 팔아야 돼요. 처갓집 아니면 자기 본집 그다음 자기 뭐 본가까지 다 팔 수도 있어요. 유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과거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정이 있는 없는지, 즉 NI 커뮤니케이션의 이 유지라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니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나만 쉬운가? 중요한 건 내가 모셔온 분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복제가 쉽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복제가 쉽냐 이거 따져야 돼. 그 말은 보상 플랜이 진짜 단순한 원리로 되어 있어야 되고 누구나 따라하기 쉽게끔 되어 있어야 이게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보상 플랜은 많이 바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저희도 보상 플랜을 과거에 많이 바뀌었었어요. 왜 바뀌었냐?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법인 대리점이랑 똑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MVNO 즉 알뜰폰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거 회선 재판매업입니다. 즉 MNO 통신 3사를 MNO 사업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그 통신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가 MVNO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무 사업자가 SK텔레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MVNO 사업을 시작할 때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독과점이었거든요. 전체 가입자의 시장 점유율이 독과점에 걸려 있어요. 독과점에 걸려 있다 보니까 너네는 의무 사업자가 되라. 그래서 너네가 스타트를 해라. 그러면 KT 그 당시 KT, LG, U+가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에 MVNO 사업이 허가가 되죠. 허가가 된 당시에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 제가 이 사업을 2003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0년 1월 24일 날 첫 서비스를 했어요. 그럼 MVNO 사업할 동안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저희는 그 당시에 KTF라는 대한민국의 즉 공기업이었던 회사랑 뭐 했어요? MOU 체결을 해서 KTF의 가입자를 대리로 가입을 시켜주는 법인 대리점이었습니다. 그럼 통신 3사의 정책이 얼마나 바뀌냐면 이 자리에도 많은 판매점 사장님도 계세요. 판매점 사장님들이 정책을 어떨 때 일주일, 어떨 때는 당일발이도 바뀌어요. 심지어 한 달. 그럼 우리 보상 플랜도 그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과거의 NI 커뮤니케이션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서 중고 단말기에도 개통을 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단말기도 BT에서 위탁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럼 단말기에 대한 매출도 잡아줬었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 요금도 매출 잡아줬는데 머리 아파. 뭐가 머리 아픈 줄 아세요? 지금은 단말기가 탄생을 하고 가입자들이 단말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제조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조사? 혹시 여기 펜테 아세요? 펜테? 모토로라? 이런 거 아세요? 네? 진짜 일본계에서 들어온 단말기 회사만도요. 산요부터 시작해서 소니 막 난리 부르스 수십 개 업체들이 존립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말기가 보통 분기에 막 신규 단말기가 막 20대씩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 정책을 맞춘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죠. 대한민국의 향후 모든 단말기에 유심만 꽂으면 되는 그런 시장이 온다. 그런 시장. 단말기 완전 자급제라는 그 이슈가 막 있었어요. 과거에서부터. 그러면서 우리는 유심만 판매해야 되겠다 해서 단말기 자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기간통신 3사에 가서 대리점에 가서 단말기에서 여러분 가입하잖아요. 지랄같이 손해입니다. 왜 손해인 줄 아세요? 예전에 대리점들, 판매점들 그나마 순수했어요. 요새 판매점주, 대리점주들은 순수함이 없습니다. 단말기 좀 우리 한국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말기 공짜 없어요. 요 말을 제가 15년 전까지 들었어요. 요새는 단말기 공짜란 말은 안 해요. 왜? 지들도 알아. 공짜가 없으니까. 이제 뭐라 얘기해요? 단말기 싸게 살 수 없나요? 단말기 싸게가 바뀌었어요. 그럼 전 대리점주나 판매점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죠. 가능하죠. 고객님. 가능해요. 그 대신 요금제가 얼마짜리예요? 10만 원대 요금제. 그럼 10만 원대 잘 보세요.
10만 원대 요금제를 쓰고 그거를 약정을 걸어서 씁니다. 24개월 동안. 그럼 그거는 내가 받을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인을 받고 나는 비싼 요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통신사에 보게 알뜰폰에 보게 되면 야 4만 원대 써가지고 기간통신사 3사에 9만 원, 10만 원짜리 요금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4만 원대 써가지고 6만 원 기기값 내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 합리적인 논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단말기 공짜에서 그 다음에 단말기 싸게. 지금은요 왜 알뜰폰에 가입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심지어 기간통신 3사에서 5만 5천 원짜리 요금제가 저희는 19,000원대에 있습니다. 똑같은 서비스예요. 똑같은 서비스예요. 심지어 기간통신 3사에서 7만 원, 8만 원대 요금제가 저희는 2만 얼마대에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건 터지나? 갖고 다니면 이게 막 시한폭탄이에요? 터지게? 그럼 중요한 건 단말기는 어디서 가서 사요? 그러면 전자매장 가면 있잖아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30개월 무이자 하셔도 되고요. 20개월 무이자 해도 되고요. 심지어 난 가기 싫어. 나는 사람과 접촉하기 싫어. 집에서 쿠팡으로 부르면 돼. 쿠팡도 다 해줘. 쿠팡도 무이자로 다 해줘요. 그런데 지나가시 통신사에서 구입하면 단말기 수수료도 됩니다. 이상한 나라야. 합리적인 소비를 못하게 하는 나라. 참 이상한 나라.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앉아있어요. 왜 부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태클을 안 걸어. 태클을. 당연시.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당연시. 그러니까 월급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나가는 돈은 계속 있고 쌓이지 않고 통장에 보면 잔고가 그렇죠. 그리고 늘 합리화시킵니다. 니네 키우느라고 내 새끼들 키우느라고 내가 돈을 못 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 제가 요새 우리 애들한테 안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해라는 말을 제가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우리 박부성한테 얘기한 게 맞아요. 유튜브가 더 잘 가르쳐.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애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저는 이 논리를 늘 고민해봤어요. 머리를 딱 하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꼬맹이들한테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 중3, 그 다음 고2 돈 엄청 들어가죠. 엄청 들어가요. 한 달 생활비 1,200원 안 돼요. 엄청 들어갈 때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얘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해야 될까? 근데 우리 와이프는 공부해라 합니다. 제가 가서 비율을 맞추죠. 너네 왜 엄마 말 안 듣고 공부 안 해? 잉크하고. 그럼 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적당히 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딱 하나의 사고만 갖고 있습니다. 너네가 휴대폰하고 PC하고 좀 더 아빠는 친근감 있게 갖고 놀았으면 좋겠다. 더 이걸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휴대폰과 니네가 이 노트북 갖고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꼭 필요한 세상이 이제 돼버렸으니까 친근감 있게 진짜 너네 친구처럼 이렇게 다루면서 그 대신 이거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더라도 나쁜 게 있으면 너네가 절제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요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옛날에 공부해라!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었던 말이 공부해라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진짜로. 제가 기록을 세웠어요. 중학교 한 학년에 제가 시험이 이제 기말고사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올 빵점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저희 시절에는 시험을 보면 틀린 숫자대로 와서 빠따를 맞아요. 딱 과학 선생님 들어오면서 나와. 알아서들 나와. 그럼 줄 복도에 쫙 서가지고 5개 틀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빵점입니다. 빠따 갖고 와라. 왜 그랬냐면 저는 하지 말라 하면 더해요.
공부하라니까 공부 안 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돼? 나한테 이 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맞다 보니까 넌 고등학교 안 할까? 고등학교 가는 제가 알아서 갈 실력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해서 저는 원소 기호도 야, 산소는 왜 해야 될까? 넌 산소 안 먹을 거야? 그거 모르겠습니다. 다 알아도 무조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곤주가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공부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네가 필요할 때 해도 돼. 그 대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는 가야 되잖아. 그 수준만큼만 해라. 그때도 제가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그 선생님 한 분이. 네. 그 선생님이 지금도 처음에 무지가 저를 때렸는데 그 말 한마디에 친구들 레벨 정도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중간치만 가자. 네. 그래서 요새는 세상이 좀 진짜 공부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어진 세상이 됐잖아요. 심지어 대학 갔는데 여러분들 GPT로 써요. 네. 아니 어디 교수님도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GPT로 해와. 그럼 거기에 창작성 있는 애를 전부 넣었는데 그냥 베낀 놈보다 창작성 있는 놈 베끼는 놈도 좋은데 베껴가지고 자기 의견을 조금만 더 그것도 GPT도 진화시켜서 그것도 버전을 만든대요. 이야 이거 뭐 이렇게 수능을 봐가지고 애들 뭐 3년 내내 반 죽이면서 뭐 엄마 아버지 등골 다 빼가면서 그쵸? 그러면서 대학을 보내놔도 애들이 그런 세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막내한테 이런 말을 하죠. 아들 돈 좀 많이 써봐. 돈 써봐. 왜? 왜 돈 써야 되는데? 써야 너가 왜 벌어야 돼? 이 필요성을 느낄 것 같아. 우리 첫째 돈 모릅니다. 둘째 더 몰라요. 우리 막내 돈 킬러입니다. 그래서 난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돈 쓸 줄 아는 놈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제일 이뻐요 제가. 왜? 막내라서가 아니고 내 어릴 때 똑같아. 너무 똑같아. 근데 우리 큰 놈은 고2인데도 아직도 돈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 코드를 누구한테 줄까? 내 코드를. 학부가 우리 막내가 이 사람 유대하는 거 보면 얘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너다. 그래서 얘한테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죠. 네. 특별 관리 합니다. 오늘 얼마 썼어? 조금 더 써봐 괜찮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는 너가 뭐 해야 할 건지 정확히. 얘가 어느 정도냐면 PC방 가요. 금토일은 PC방 갑니다. 3만 원을 들고 가요. 나는 그게 너무 많다 생각해서 야 조금만 줄여 딱 했더니 얘는 아빠 문자가 왔어요. 이유가 있어. 3만 원을 가져가는 이유. 딱 나열을 했어요. 핫바 2개, 뭐 2개, 뭐 2개. 야 PC 하는 게임은 얼마 안 들어. 네,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170이에요 키가. 170이에요. 네. 사발면은 3개. 먹지 말라 못하잖아요. 딱 키로가 왔는데 내 성장판 검사 딱 했을 때 184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먹어도 쭉쭉 가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네. 그래서 자기 친구들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하면 자기 머리 하나 이상 차이 납니다. 네. 중학생이 촛비리하고 노는 거예요. 네. 등치도 크고 등치도 커요. 등치 딱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71kg가 그래요. 그렇게 먹는데 중학생이지. 저 딱 쓰면 저 여기까지 옵니다. 이제 변성기까지 와서 아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보상 플랜을 딱 들을 때 저는 단순하게만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이 일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받았던 수당이 17,600 얼마를 받았어요. 직장에서 1,000얼마 때 이렇게 월급 받았었거든요. 근데 17,000 얼마 딱 받았을 때 무슨 소리냐면 야 돈 들어온다.
그 다음에 36,000명 체크가 올라가서 그 다음 달에 와이프한테 혼났잖아요. 왜 혼난 줄 아세요? 야, 100% 성장했다. 그 다음 달 세 번째 달에 7만 6천 얼마가 받았는데, 와 진짜 한의가 되네. 내가 노력해야겠다. 저는 어느 정도 잔머리를 썼냐면, 제가 직장을 이 사업을 딱 시작했을 당시에 제가 직장을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머리가 있었어요. 이거 바로 돈이 안 되겠다. 왜냐면 가입자를 그 당시에는 가입자 우리가 얼마 뛰기 장사했냐면, 제가 장사를 표현해 줄게요. 한 명의 가입자가 평균 5만 원 요금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당시에 2% 뛰기였어요. 2%. 5만 원에 2%가 나의 마진이었어요. 5만 원에 2%가. 그래서 2,000원이잖아요. 그걸 10,000명 모아야 막 이렇게 가입자 야 이거 1,000만 원 모으기가 이렇게 그렇지. 수도꼭지잖아. 만들어만 놓으면 이거는 지가. 그래서 그 당시에 2% 뛰기 5만 원에 2%에서 1,000원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우리 기성세대 분들 삐삐 월 가입비. 여기 70년생들은 다 삐삐 세대입니다. 70년생, 80년 초반까지 다 삐삐 세대일 거예요. 저희는 이 7짜리라서 삐삐 윙 하면 그쵸? 그 당시에 삐삐가 1,000원 수술이었습니다. 삐삐가.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이다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면 이게 지금에 있어서 오늘 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몇 프로예요? 20%예요. 기본 베이스. 이게 왜 엠브레너 사업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마진율을 우리가 갖고 이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핵심을 정확히 알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게 내 사업이 되지. 솔직하게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사업이어야지 누군가의 성공의 디딤돌이다? 누군가의 성공의 등대다? 천만의 말씀. 처음부터 정확한 목표가 뚜렷하게 갖지 않으면 이 일도 인생살이하고 똑같습니다. 누구의 인생살에다가 더불어가는 삶? 이렇게밖에 안 돼요. 주도적인 삶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이 회사가 안전장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왜 안전장치를 이야기를 하냐면, 전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우리 사업은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초이스해도 됩니다. 두 개 다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람을 잘 초대할 수 있어. 그럼 초대 사업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개통 초대 같이 할 수 있어. 같이 하시면 돼요. 나는 개통부터 먼저 하고 싶어. 개통부터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근데 누군가를 모셔왔을 때 내가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중요한 건 나 또한도 이 회사가 언제 없어질 거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25년이 넘은 회사예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야, 이 회사가 1년 뒤에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2년 뒤에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3년 뒤에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22년 동안 제가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확히 믿고 했더라면 나는 더 빨리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믿지? 제가 못 믿었던 세월이 거의 10년 이상을 못 믿었어요. 혹시 없어져 보니까. 진짜 불안. 그쵸? 그런 부분들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NI 커뮤니케이션은 기관 통신사들이 똑같이 고객들한테 뭐 하기 위해서, 통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는 전파관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전파관리소에 무조건 예치금을 넣어야 돼요. 즉 알뜰폰 회사들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전파관리소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이 7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저희는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이 스토리도 잠깐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이 2002년도에 방문판매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방문판매법이라는 것은 방문판매 법률 안에 다단계 판매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기준점이 없다 이거죠. 기준점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 기준점을 만들자 해서 2002년도에 방문판매법을 완전 개정을 합니다.
완전 개정할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전부 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라 라고 했는데, 그때 방법을 제시할 때 어디다 어떻게 제시할 거냐, 그걸 틀을 만들어줘라 하니까 그럼 너네 다 보험 가입을 해, 이렇게 됐어요. 자, 보험 가입을 하는데 그 당시에 A사, A사 하면 강사는 타사를 말할 수 없으니까 A사가 어디예요? 아메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했어요. 아메이. 자, 아메이. 그 다음 H사. 하이리빙. 여러분 말고 아까 허블라이프 다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자, 그런 회사들이 다 그쪽 회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해서 했는데, 보험 회사에 찾아가서 우리 소비자 피해 방지 보험 이렇게 만들어줘 하니까 다 노야. 근데 유일하게 삼성화재에서 NR 커뮤니케이션 콜, 삼성화재에서 NR 커뮤니케이션 콜 했어요. 너네 해줄게. 너네. 그런데 삼성화재에서 저희만 콜해버리니까 업계에 즉 대가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건 뭔데? 삼성화재 우리 콜한 이유는 너네 선물이잖아. 우리가 띠낄 일이 없잖아. 그 다른 데는 다 뭐야? 반품률도 엄청 크니까 다 뭐야? 근데 우리는 서비스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개통하니까 과금한 일이 있을 소비자가 없잖아요. 야, 얘는 100%야. 우리는 딱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 회장님 또 의리가 있잖아. 의리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만 할 수 없다. 업계 몇 방울 다 모아봐. 우리도 조합을 만들자. 여러분들 보통 조합이라는 거는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택시 아시죠? 까꾸시 택시. 네. 택시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다. 버스도 마찬가지. 왜? 너무 사고의 위험이 노출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보험회사가 손해가 된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자기네가 만든 조합이 택시 공제조합, 버스 공제조합이에요.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했어요. 하는데 그럼 우리도 공제조합을 만들자 딱 해가지고 그 당시에 5개, 6개 회사가 출자를 해서 만드는 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조합이라고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여기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 뭐 조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는 대표적인 조합이 2개가 있어요. 이건 꼭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상조 공제조합, 이 두 개의 조합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하는 데가 딱 이 2군데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게 했냐면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몇 조가 흘러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상조에 가입된 분들 많죠. 그렇죠? 상조가 처음에 조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처음 막 되다 보니까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왜? 어떤 사례 때문에 다단계 판매업 그 사례가 직접 판매 공제조합을 만들었어. 너네도 만들어. 자, 직접 판매 공제조합도 우리도 만들어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나온다? 이단이라는 게 나와요. 이단. 원래 우리가 종교가 다 순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악용하면 뭐가 나와? 이단이 나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이단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공제조합에 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요금을 딱 하게 되면 매출을 끊잖아요. 그러면 조합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예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치를 하기 싫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전부 다 특수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제휴 기억나서 제휴? 제휴가 왜 보상이 안 됐었냐면 얘네들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됐으면 보상이 됐어요. 제품 가지고 있는 거 다 반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특수 판매 공제조합은 의무가 없어요.
특수판매 어떤 의무가 있냐면 고객의 제품을 구입한 이 하면 공제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의 매출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예치해야 되는데 특판은 그게 없어.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과거에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메이저 리그고 누구들은 마이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 공제조합에 예치되어 있는 이 금 자체가 200억이 넘습니다. 아시겠어요?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안전장치. 자, 우리 사장님 판매점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통신사에서 유통점하고 계약을 합니다. 통신사와 다이렉트 계약을 하거든 대형 유통점하고 계약을 하든 계약을 체결할 때 단말기를 수십 대를 비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색깔별로도 있고 지금은 색깔은 단순해졌지만 이제 용량이 512기가 뭐 1테라바이트 이런 거 2테라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말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뭐를 끊어요? 보증료를 끊습니다. 어디에? 서울보증기금에. 저희가 서울보증기금에 KT 약 되어 있는 게 50억, LG 약 40억 이렇게 다 예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예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요금에 대해서 전파관리소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줄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볼 일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회사의 수당은 법적 한도 내에서만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적 한도는 35%입니다. 35% 이상을 주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방문판매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 수당이 45%도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그때는 기준점이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이 딱 되면서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5% 수수료를 수당을 여러분한테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업하고 우리가 틀린 게 뭐예요? 우리가 틀린 게 다단계다. 다단계. 그렇죠? 보험은 몇 단계 이상 못 줘요? 보험은 3단계 이상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가장 메리트 있게 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이에서 한 달에 약 3,000에서 3,500대가 개통이 들어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제 하이에서 3,000대 3,500대가 들어오고 우리 그룹장님 한 7, 8,000대가 들어오죠. 엄청 부러워. 배 아파 뒤지겠어. 쫓아가려고 하는데도 계속 달아나.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이게 10단계라도 그 하이에서 일하는 거 다 주는 거를 다단계라 합니다. 20단계라도 그 하이에서 일하는 다면 다 준다는 걸 다단계예요. 여기에서 바보와 난 똑똑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하이에서 다 주는 게 좋아요? 3단계까지만 주는 게 좋아요? 하면 바보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3단계만 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4단계부터 내가 가져가 깨우라고 하면 그건 또 실패야. 이 일을 왜 하냐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 일을 왜 하냐고 물어보세요. 자도 매출이 떠요. 처음에는 언제 매출이 뜰까 컴퓨터만 요새는 자도 매출, 숨만 쉬어도 매출이 떠요. 아까도 강의 들어오기 딱 직접 보니까 소실적이 한 2,500까지 떴어요. 나가 며칠 남았어요? 우리 주마감이잖아요. 며칠 남았어요? 오늘 19일이잖아. 우리 24일 마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400 얼마가 떠 있더라고요. 소실적이. 작은 쪽에 큰 쪽은 더 많고. 제주팀 부산팀 또 뻔해. 부천 진짜 나네. 아 진짜 부천. 아 진짜. 윤관 선생 너무 달리지 마. 좀 봐주면서 해. 제주가 가랭이 찢어지잖아. 그 매출이 저도 연간 저도 매출이 연간 저 하게 뜨는 매출이 100억 조금 넘습니다. 중소기업 아니에요? 중소기업 맞죠? 맞잖아요. 그룹장님을 쫓아가려고 아직도 멀었어. 그룹장님 한 250억 정도 떠요 연간. 미치겠어.
아 윤우쌤 열심히 하지 마. 아 진짜 미치겠어요. 저도 항상 그런 목표를 갖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회사 처음 오신 분들은 수당은 저희는 주마감입니다. 1일에서 8일, 9일에서 15일, 16일에서 23일, 24일에서 말일.